HD 현대일렉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좀 갈등을 하고 있어요. 이 기준에 차익 실현 저점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부분을 설정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가 다 많이 두들겨 맞은 상태고, HD 현대일렉트릭도 지금 현재 기준에 여전히 전달 대비해서 마이너스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찌됐건 그나마도 7월 24일 날 또 23일 날 이틀에 걸쳐서 전량 매도 사인이 나갔단 말이죠. 전량 매도 사인이 나간 이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명분은 조금이라도 이쪽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것 좀 더 놓치고 이제 지금이라면은 좀 더 힘들죠, 심리적으로. 그런 종목이 지금 사실 좀 많이 있어요, 우리 종목에서. 뭐 하이닉스는 그나마 비중을 많이 줄여놨다고 할지라도 그 줄여놓은 비중을 삼성전자, 현대차에서 좀 두들겨 맞은 거고, 그나마 이제 HD 현대일렉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라도 뭐 단행을 했었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점에서 차익 실현 못하고 눌려준 폭이 이제 현대로템하고 KB금융인데, 그쪽은 감내할 수준이 있다라고 했을 때, KB금융도 뭐 감내할 수준 자체는 아니네. 너무 지금 두들겨 맞는데. 나머지 종목군들 중에 이제 뭐 움직임도 가져가지 못했던, 그리고 나서 지금 크게 눌려 있는 애플 관련주들, LG노텍, BH도 좀 아쉬운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 HD 현대일렉을 지금 5일 날인가요? 6일 날 교육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어제 또 교육을 해드렸고, 오늘 또 공격적인 매수의 기준으로 좀 설정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고점 찍고 이제 쿵하고 밀려 내려와 있는데, 이쪽에 지금 프로그램 수급은 제한적이에요. 6,500주면은 의미 크게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특정 창구, 삼성 창구에서의 공격적인 매수, 개인 선호 창구에서의 매도, 이 삼성 창구가 얼마나 더 공격적으로 더 슈팅을 주느냐에 따라서 뭐 오늘 움직임이 확장되느냐인데,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이때 이제 다이와 물량을 메이저들이 어찌됐건 받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의 흐름과 내일의 기준에서의 흐름, 일단은 요 개파락의 기준, 요 부분을 뭐 메꿔주면 굉장히 좋죠. 그 다음 갭도 메꿔주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일봉상에 이제 뭐 설명하고픈 위치들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봉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를 단행을 했다. 오버슈팅 나온 이 자리에서 두 개의 봉에서 차익 실현 단행했다. 22일부터의 기준이고, 그리고 이때 너무 시장을 윤정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봤어요. 매우 긍정적으로 봤고, 뭐 눌려 내려오더라도 걱정 없다.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라면 뭐 무난하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움직일 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제 정책주로서 부각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 지금까지도 뭐 많은 분들이 매우 흥분 상태로 들여다 보시는 이유, 그 기준이 엄청난 슈팅이었잖아요. 시가총액 최상위로 올라왔던 그런 흐름들을 바탕으로 테슬라의 정책주로서의 그 슈팅 범위를 HD 현대일렉 쪽에서도 답을 좀 찾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래량 부분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교육해드릴 때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개장주에 좀 흥분을 했죠. 밀리더라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상승장악 확인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5MA, 20MA 거래량 부분은 뭐 넘길 수 있다 했는데, 개장초 거래가 이제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둔화되면서 20MA 거래를 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는 요 기준에서 거래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는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드렸지만,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뭐 상승장악 확인형이다. 근데 여기까지 놓고 보시면 이게 이제 상승 장악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배우신 건 뭐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배우신 거는
캔들이 여기까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까지만 배웠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 다음 캔들까지 응용을 하는 건 배우지 않았다. 실질적으로는 일봉에서 보다가 아니면 주봉 월봉 보면 되지. 그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금요일이고 이게 월요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금요일이고 이게 월요일이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묶어서 놓고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선 전환도를 교육을 캔들에서 묶어서 삼선 전환도 교육까지 해드린 거예요. 그럼 요게 하나의 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상승 장악 확인형이 완전해지는 거죠. 그 상승 장악 확인형에 대한 부분은 어제 기준에서도 넣어드렸단 말이에요. 어제 기준에서도 넣어드려서 상승 장악 확인형이 떴을 때 4대 천원 캔들이고 예전에는 뭐 난리가 났었죠. 그 네이버에 포탈에 뒤지면 그때처럼 저도 부지런해져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져야 된다. 부지런해져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이버를 뒤지면은 뭐 와우 TV, 한국경제 TV 나갈 때는 뭐 더더욱 그렇고 팍스경제 TV 마이너라고 표현하는 윤정두가 아이 뭐 팍스경제 TV 시청률도 없고 마이너야라고 표현하는 그 팍스경제 TV의 기준에서도 결론적으로 윤정두를 치면 주식 투시경이 연관 검색어로 그다음에 그 당시 아경이었죠. 아시아경제가 뜨고 그리고 4,000원 캔들이 떴단 말이에요. 캔들. 유튜브에서도 캔들. 그러니까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교육이 없어요. 그냥 장학형이 떴다. 별 3개짜리다. 바닥에서 뜨면은 반전된다. 끝. 그 이상의 내용이 없어요. 근데 윤정두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놨고 이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게 별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전제 조건. 그렇게 해서 변동률은 어떻게 나와야 되고 뭐가 어떻게 돼야 되고 뭐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교육을 다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매번 말씀드렸잖아. 오늘은 뭐 이거부터 더 설명을 더 드려야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계좌가 부럽잖아요. 이런 계좌가 246%. 본인 스스로 내신 수익이에요. 이거. 본인 스스로 매달. 이분이 3년 고객이 3년. 젊은 분이죠. 아무래도. 1탄부터 5탄까지 110만 원짜리 9시간짜리를 왜 내가 VVIP인데 110만 원을 내고 들어야 되냐. 9시간짜리를. 일부 할인해드렸죠. 근데 만족스럽지 못할 정도로 지금처럼 뭐 유료 회원님들 여태까지 숨겨놨는데 유료 회원님들 솔직히 이거 50% 할인이라는 얘기를 안 해드린단 말이야. 왜? 무료 회원님들은 야 누구는 50% 할인해줘? 이렇게 되니까 솔직히 안 들으려고 그래요. 무료 회원님들 입장에서. 그래서 오픈을 안 했는데 유료 회원님들이 절반 가격에 들으세요라고 하는데도 솔직히 저조해. 강연에 오신 분들은 이제 자동으로 신청이 되신 거고. 그죠? 지금 22명이야. 윤정두가 직접 8시간 교육 중에 4시간을 기초를 해드립니다. 했는데 22명인 거는 진짜 최근 5년 사이에 처음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22분 신청하신 거는. 농담이 아니라 처음이야. 창피해서 어디서 말도 못해. 그러니까 그만큼 윤정두가 게을러졌다는 거예요. 무료 방송도 1년 동안 안 하고 무료 방송 1년치 안 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23년 하반기에 9시간 교육 이때 빼고는 또 안 한 거야. 이때는 그래도 30명이야. 110만 원짜리인데 30명이야. 근데 지금 11만 원짜리 10분의 1인데 물론 기초 강좌지만 22명? 이거는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윤정두가 회초리 맞아야지. 이렇게 9시간짜리를 시리즈로 5강을 할 수 있다. 45시간을. 여기에 캔들 같은 경우가 어떤 바보가 캔들을 이거를 110만 원 내고 듣겠냐. 근데 기초 강의를 듣는 순간 캔들 110만 원 내고 내가 들어야겠구나. 요번에 기초 강의를 들으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또 기초 강의를 들으시는 순간 나 무조건 VVIP 가입해야 되겠구나. 교육을 듣는 건 2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장 깨질 때 야 이까지 주식에 내가 이렇게 가슴 아파야 되겠어? 내가 배우고 말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배워서 되는 게. 경험도 있어야 되고. 2가지입니다. 하나는 증권사 임직원을 교육할 수 있고 KLX 가서 강의를 할 수 있고 대학 가서 강의를 할 수 있고 도서가 10권이 있고 그게 전부 교육교재고 45시간 이상을 강의를 할 수 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더 되지. USB 강의 내용까지 하면, 패턴 분석까지 하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런 사람 자체가. 그래서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교육을 실제 듣는 것과 또 하나는 윤정도에 대한 신뢰를 쌓는 거지. 와, 대박이군, 대단하구나. 그냥 내가 배워서 안 되니까 믿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끝. 신청하세요. 정회원님들도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뭐 팍스에서 요즘에 이제 뭐 교육 자료 드립니다, 종목 검색해 드립니다 하고 있는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지금 방송 무료로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전화 드리고 뭐 자료 나눠 드리는 분들도, 그래서 결론은 수익 내시고자 하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VVIP 방으로 오셔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지. 보면은 이제 뭐 자산 규모들이 많으세요. 예. 님, 야, 사기치지 말고 정상적으로 잘 살아, 이 어린 놈 새끼가 그냥 확. 이러면 남자애들은 욕하고 덤벼들어요. K 투자증권이래. K 무슨 투자증권이래. 걔네가 왜 핸드폰으로 전화해? 아, 이런 애들 잡으려고 금융당국이 이제 법률을 개정한 건데, 어찌됐든. 그래서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가세요. 그 뭐 이렇게 그 신청하시는 분들 뵈면은 윤정도 거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억 단위 이상 있어요. 자산이. 왜? 방송 나가서 시황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는 이런 시황 얘기해줘. 이거 우리 온라인상에 3시간 교육해드리고 오픈해드렸죠. 그러면 3시간 교육하고 오픈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해요? 유료 회원님들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죠. 야, 이거 우리만 알려줘야지 왜 다 틀어줘.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감흥이 없어요. 이게 뭔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어. 그죠? 그리고 신뢰도가 없어. 내가 돈을 내고 과금을 하는 순간 신뢰도가 쌓이고, 그러면서 믿고 따라오게 되고 하는 거지.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차트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 내용인지 알겠어요? 그저께 녹화한 3시간짜리 완전히 패닉에 빠진, 8월 5일보다 더 패닉에 빠진 그런 시장 흐름에서 이걸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힘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범위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종목 중에서 포트폴리오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많이 깨진 게 누구예요? 최근에 8월 5일 이후에 HD 현대일렉이야. 30만 원에서 시가총액 10조 넘는 애가 23만 원이 깨졌어. 30만 원에서 정확히 따진다면 7월 24일로 따진다면 37만 4천 원에서 23만 원이 깨졌어. 37만 4,500원에서 14만 원이 깨진 거야. 1000주 갖고 있었으면 1억 4천이 날아간 거야. 3억 7천에서 1억 4천이 날아갔다고. 근데 대처를 어찌됐건 잘 해오면서, 여기가 단기 정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기준을 잡아드릴 텐데, 그가 제일 먼저 움직이죠. 그럼 나머지 종목군들도 주력주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비중 상당 부분 줄여놓은 상태고, 사실상 55에서 10%로. 또 현대차나 또 LG노텍, HD 현대일렉 돌려지는 과정에 LG노텍은 또 무너져 버렸잖아. 그들의 흐름이 돌려지는 기준이, 순서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돌려질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근거를, 남들 다 시장 박살났네, 경기가 안 좋네 헛소리 할 때 전혀 아닌데요 라고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배우겠어요? 솔직히 농담이 아니라 우리 쪽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저희 회사 고문으로 있던 분들이 전부 경영학 박사세요. 경제학 박사, 경영학 박사. 근데 실전 주식시장하고는 다르죠. 저도 경영 경제를 전공을 했고 다르단 말이야. 근데 일반인들이 이걸 보고 이걸 깨우치고 알아서 대처한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면서 두 가지를 드린다 그랬지. 항상 교육은 기술적 분석의 교육이든 거시경제 지표를 보여드리는 교육이든,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이왕이면 기초라도 여러분들께서 전혀 못 알아듣지는 않거든. 조금 들어가면 깊이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일정 부분 근거가 있느냐, 윤정도가 얘기하는 근거가 있느냐, 그 정도를 먼저 보시라는 거고, 두 번째의 기준은 윤정도가 그렇게 훌륭하구나,
남들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시황의 시각이나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들이 무조건 다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은 대표적으로 교육은 다 해드려 놓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57,000원 찍고 내려오는데 차익실현 못 해드렸잖아. 응? 현대일렉트릭 30만 원대 차익실현 못 해드리고 37만 6천 원 정리한 거 말고 재편입한 물량 못 해드리고 이번 밑에까지 밀려 내려올 때 힘겹다가 종목 압축해서 늘렸죠. 그러면 5% 비중인데 수익 종목 가져가는 거 그거 다 정리해서 움직임 가져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우리 기준에서 현재 위치에서는 차분하게 좀 대처를 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종목군들을 적정한 구간에 현금화를 하든 주력주의 기준에 유지를 해서 수익률을 다시 극대화를 하든 그 기준을 잡아야죠. 기초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다른 분들 교육하신 내용들, 교육 받으신 내용들, 이런 손글씨의 공부 이게 다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는 내용들이에요. 중간에 하시다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죠. 실전으로 막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쯤 되면은 윤정도한테 그냥 믿고 의지하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펩트론 우리 내부 직원분들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오늘을 농담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맡은 업무를 조금만 신경 써서 해주면 될 거를 그거를 안 해서 결국은 오늘 아침에 그 사단이 나고 결론적으로는 펩트론 같은 종목군들 13%에 떠서 지금 20%예요. 검색기에 떠서 아침부터 벼르고 있고 평상시와는 다르게 8월 19일 시즌부터 해서 윤정도 어떻게 했어요? 8월 19일 이후부터는 윤정도도 정신 바짝 챙기고 있죠. 아예 뭐 우리 종목만 가지고도 돼요. 지금은 어때요? 8월 19일 이후에는 종목이 안 나오는 날은 어쩔 수 없어. 종목이 이렇게 다 나온다고 해서 이게 다 뭐 지금 10시 기준의 종목과 09시 30분 기준의 종목인데 이게 중복되거든요. LIG, 알테오젠, 유한양행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알테오젠, 유한양행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IG, 펩트론 빼고 나면은 LS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이 두 종목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차피 종목이 중복되고 지금처럼 앞으로 더 종목이 많이 나올 거예요. 종목이 무지하게 저렇게 나왔을 때에도 저 종목을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어야지. 어떤 걸 살지. 우리가 지금 스타트 잡은 게 뭐예요? 어찌됐건 HD 현대일렉을 지금 잡고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S는 안 나와. S는 안 나와. 지금 안 나온다는 얘기 지금. 제가 VVIP 방에 지금 캡처한 거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옆에 방에도 좀 올려드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온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S쪽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의 경우가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의 경우가 뜨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애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많다 지금 7개 8개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V1300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종목이 조금 줄어요. 1300은 1시까지 놓고 볼 종목 이렇게 해서 이것도 새로운 종목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중복 종목입니다. 그리고 얘가 1500 여기서 옥석 가리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잡았어요? HD 현대일렉.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언제 몇 시에 떴는지도 볼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HD 현대일렉을 봐야 되는데 뭐 전체적인 내용하고 이제 뭐 불기둥 내용하고 다 섞이는 거죠. 그리고 HD 현대일렉도 다시금 또 교육을 잡아드릴 거예요. 오늘 개장 초에 뜬 게 파마 리서치입니다. 지금 파마 리서치는 거꾸로 내려갔어요. 그죠? 6% 뜨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화를 낸 이유 아침에 미팅을 2번 했어요. 한 번 나와서 악 한번 쓰고 들어와서 추스리다가 야 펩트론을 설정을 잡아야 되는데 거래량이 완벽하거든. 펩트론 변동 거래량 체킹 다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 방송할 때 볼 건데 도저히 안 되면은 뭐 제가 직접 들어가서 봐도 상관은 없어. 일단 펩트론이 떴죠. 파마 리서치는 6%에 뜨고 움직이고 그리고 파마 리서치는
6%가 아니라 그 밑에서 떴어. 뜨고 나서 이제 움직임인데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펩트론입니다. 13%. 얘도 조금 더 밑에서 떴어요. 실질적으로 13%인데 한번 다시 볼게요. 진입 이후에 이제 5%돼 있는 건 재진입부터 설정 범위가 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뭐 5분봉으로 깔끔하게 보시면 이때 보시면 5만 원에 뜬 거야. 49,800원. 49,800원에 떠서 57,100원이니까 얼마예요? 12% 수익이야. 그러니까 13%에 캡처한 건 윤정두가 캡처한 시간인 거고 어찌 됐든 간에 예?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익 범위들을 뭐 여러분들 걸로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옥석 가리기 해야지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니까. 예? 그리고 또 맞아 봅시다. 뭐 떴는지. 그리고 HD현대일렉은 우리가 설명을 드린 게 HD현대일렉도 뜰 겁니다. 거래 이제 조금 더 수반되면 뜰 거예요. 뭐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리는 거 그거 보고 언제 어떻게 할 거야? 어? LIG 넥스원 5%에 떴어요. 그 이전에 떴어. 오늘 방송 원고 부분도 뭐 여기서 같이 설정해서 잡아드릴 건데 오늘 기준의 방송 원고 부분은 11거가 왜 저렇게 돼 있지? 오케이. 팍스 원고 뭐 저기다 다시 또 입히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의 뭐 날짜는 뭐 필요 없죠. 수익률 범위에 당연히 LIG, 펩트론, LIG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검색기만 있으면 지금 너무너무 힘드신 위치이긴 해도 살아날 수 있는 흐름이 너무너무 많다라니까. 예? HD, 현대일렉트릭 또 뭐가 있죠? 지금 변동률이 확장돼 있는 거.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거래의 기준 잡아드릴 거고 재룡전기는 시가총액이 1조가 지금 아직 안 될 거예요. 이제 막 1조 수준 올라왔으려나 그럴 겁니다. 지금 1,800만 주인가 제가 1,700만 주인가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이런 종목군들을 가져가겠죠.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요 세 종목은 거래량 기준을 설정을 잡아 주셔야 돼요. 요 세 종목은 최소 범위에서 그리고 박스에 그 다 넣어놓는 게 맞고 그리고 오늘은 뭐 시황을 맨 뒤로 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굳이 시황을 몇 날 며칠째 해드릴 이유는 없고 그리고 여기에 어제 HD 현대일렉을 가져갔지만 맨 뒤에 있다 보니까 해드리지를 못해 제대로. 그래서 HD 현대일렉을 최상단으로 뺄 거예요 오늘. 듣고 계시죠? 원고 작업하신 분. 최상단에 HD 현대일렉 그리고 오늘 검색기 포착 종목 그리고 뭐 이렇게 돼 있겠네요. 그러면서 여타 종목이 지금 어제 방송을 했던 루닛 또 실리콘투 최근에 방송에 진행이 됐었던 실리콘투 파마 리서치. 근데 왜 이런 종목이 다 있는데 윤정두가 오늘 원고도 없죠. HD 현대일렉 하나 그 다음에 검색기 두 파트 시황 맨 뒤에 집어넣는 거에 어제 그 표 작업 이름 작업 못했던 거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1일자 공략주. 여기에는 현대일렉이 또 안 빠지겠죠. 그죠? 삼성전자, 현대차 뭐 말 같지도 않은 과매도 권역이니까 지금으로서는 현대차를 넣을 거예요. 현대차. 삼성전자 2,500만 주. 현대차 100만 주.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100만 주. 뭐 150만 주를 할지도 고민을 할 겁니다. 이 기준 거래량에 대해서 지금도 설명을 좀 할 거예요. 그다음 과매도 권역에 LG 노텍을 넣을 거냐, 거래가 터져 있는 쪽을 설정을 잡을 거냐. 그러니까 펩트론이나 예를 들어서 펩트론이나 뭐 알테오젠 우리 입장에서 뭐 알테오젠도 들여다볼 수 있을 거고요. 뭐 알테오젠 수급에 따라서 오늘 기준에 그리고 알테오젠의 뭐 기준 거래량 20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거고 150만 주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 설정해서 좀 드릴 겁니다. 뭐 알테오젠이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위치를 여기로 잡죠. 그죠? 그리고 유한양행은 어지간해서 안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 범위 어제 이제 뜬금없이 위메이드를 넣었지만 걔는 뭐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미끄러져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지키셔도 어? 여러분들 계좌 회복하시는 데는 우리도 이제 회복이야. 맨날 여러분들께 뭐 수익이 기준이지 무슨 뭐 원금 회복을 얘기하시냐 수익이 기준 아니냐 했는데 우리도 6월 이후에 가입자 분들께서는 전부 손실이에요. 6월 이후에 가입하시면 다 손실이에요. 그 이전 분들도 짜증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올해 수익을 상당 부분을 주력주에서 깨먹고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마저 이제 나 보시면은 뭐 조금 전에 보신 뭐 파마 리서치, 펩트론, LIG 넥스원,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얘도 떴다가 바로 9월 2일 날 떴다가 매도 사인 나오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고 그다음에 유한양행은 거래대금이 안 돼. 그거 지금 고민을 할게요. HD 현대일렉을 설정을 잡을 거냐 아니면 지금 기준에 검색기 종목 기준으로 다 포함해서 설정을 해드릴 거냐. 그 부분은 검색기 기준으로 다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검색기 기준으로. HD 현대일렉은 어제도 녹화가 있으니까 어제 것도 그렇게 해서 저 기준에 이제 누구를 설정할 거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지금 HD 현대일렉을 보여드리면서 캔들을 보여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뭐 어찌 보면 3,000%로 빠진 그런 기준이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 3,000%로 빠졌다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 정확히 보시면 여기서 볼까요, 그냥 자 보시면은 7월 24일 날이에요. 이게 방송화면이고 4월 18일, 4월 11일 21만 8천 원. 그 다음에 23일까지도 뜹니다. 중간에 안 뜨겠냐고 계속 떴겠죠. 뜨고 차익 실현 신호 나오고 또 차익 실현도 했었고 그러고 나서 7월 23일 이날이 뜨고 나서 마이너스권에서부터 돌린 거예요. 뜨고 나서 슈팅이 어떻게 나와요? 23% 올라갔죠. 실적 발표 나오고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 실적 이후에는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와도 전부 조정으로 반전이 됐어요. 근데 HD 현대일렉까지가 실적 발표 나오고 슈팅이 다시 한번 나와줬죠. 그러니까 36만 원대 고점을 찍고 미끄러졌다가 30만 원 이탈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려서 요 기준에 슈팅 나오고 23%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매도 신호 우리 24일 날 다 차익 실현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최고점에 잡느냐? 뭐 최고점에 잡을 못 잡을 게 뭐 있어? 탈퇴 신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결론적으로 저 탈퇴 신호 나오는 저 기준으로만 놓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 기준으로만. 자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해요? 펩트론하고 HD 현대일렉하고 하나 또 뭐였죠? 일단 LIG 넥슨하고 세 종목에 대해서 변동 거래량을 좀 주시는데 그 변동 거래량 부분이 10시까지니까 3장만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4장? 그럼 그 중에서 HD 현대일렉하고 펩트론을 좀 우선순위로 해주세요. 지금 녹화할 때 그 보고 교육을 할 거니까. 그거부터 좀 먼저 해주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 푸트가 6월 푸트 그다음에 7월 푸트거든요. 이게 지금 8월 푸트로도 제가 잘못 갖다놨네. 어제 저 6월 푸트가 있긴 있을 텐데 6월 푸트 좀 한번 봐볼게요. 6월 여기 있구나. 6월, 7월, 8월, 9월까지 다 포트폴리오에 놓는 거예요. 계속 30만 원 자락해서 상관없습니다라고. 그래서 6월 포트에 이렇게 이제 넣어놓고 6월 포트에 30만 1,000원에도 편입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7월 24일까지 그대로 포트폴리오 중간에 뭐 차익 실현 재편입을 다 떠나서 그대로 형성을 해서 갖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수익 범위는 24일 종가 기준으로 뭐 장중 기준도 아니고 종가가 조금 더 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 23.43% 그리고
7월 포트 기준에서는 17.9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찌됐든 이때 차익 실현 범위가 저 꼬리 2개 달린 23일, 24일 날, 23일 날에도 공식적으로 매도세이 나갔어요. 저 갭이 유지만 된다면 슈팅이 더 나갈 수 있다. 그럼 우리도 따라붙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렇다면은 일단은 차익 실현 설정 범위의 기준도 그대로 따라오셔야 된다. 라고 설정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지금 웹드론이 57,100원이군요. 그래서 일단 그 HD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요때 이후에 여기까지 이렇게 무너졌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 고점은 잡았는데 이번 조정에서는 윤정도도 큰 소리만 쳤지 제대로 수익 범위를 못 잡아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뚝뚝 떨어지지 사실. 7월, 8월에 가입하신 분들은 얼마나 신뢰도가 떨어지겠어. 시장이 무너지고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 종목을 또 내 수익을 지켜줬어야지 윤정도가. 응? 그래 결론은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밀려 내려올 동안에 우리는 여기서 재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8월달 저점이 끝이다. 그 건방 속에 다시 한번 두들겨 맞은 거죠. 다행스러운 거는 가장 먼저 지금 그래도 그나마도 돌려주고 있다. 아직 뭐 23만 원이 멀리 30만 원이 멀리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돌려주고 있다. 8월 포트에도 이렇게 넣고 9월 포트 기준도 제가 이제 찾아와야 되는데 9월 포트 이거 미안한데 먼저 하나 올려주실래요? 그러면 이 HTS를 완성을 지어놓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잠시만요. 이 채팅방이 매매 따라하기 방이 계속 채팅방이 띄워져서 이게 이제 8월 포트인 거고 9월 포트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9월 포트 폴리오를 제가 가지고 와도 되겠다. 그것도 마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HD 현대일렉은 매우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응? 매우 중요하게. HD 현대일렉트릭을 지금 4개월 연속 계속 그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갖고 오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시장만 안정화가 되면 더 높은 구간으로 설정합니다라고 기준을 잡고 있으니까 저한테 없네요. 좀 넣어주세요. 미안한데 다시. 그래서 요 화면 9월달 거 캡처하는 거. 그 이후에 이제 9월 9일 날 사실 23만 원대 뜨죠. 뜨기는 23만 원대 뜨고 우리도 이제 그때 재편입을 계속 신규 편입 가능합니다. 편입 기준을 잡아드리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어제 기준에 25만 9천 원 그리고 어제 이제 검색해 뜨고 어제 매도 신호가 살짝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뭐 주력주로서 가져가는 기준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상승장학 확인형에서의 캔들 이번에 캔들 기초교육이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커리큘럼 다시 한번 넘어와서 보여드리면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뭐 정신도 없고 뭐 그러시겠지만은 장중이기도 하고 하나씩 배우셔야죠. 그래서 기초 부분은 지금 이 누구야? 김민지 아나운서 얼굴 사진을 붙여놓으라니까 무슨 연예인 사진을 여기다 갖다 붙여놨어? 김민지 아나운서하고 이영철 대표가 검색기에 대해서 기초부터 실전까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16일 월요일의 기준은 주린 탈출 기초교육부터 4대 천원 캔들, 그 다음에 그랜벨의 사법 축복액이 청기누설 실전투자 필살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기초 과정이에요. 여기서 심화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충분히 값어치가 있어야죠. 11만 원은 소중한 자산 아닌가요? 그죠? 그렇게 해서 들으시고 세상 어느 교육을 들으시더라도 최대 뭐 한 달 들이거나 뭐 할 거예요. 왜 평생을 안 들여요. 왜냐하면 오류가 많기 때문에 평생 들였다가는 오류가 나오면 다 환불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윤정도는 항상 평생 들으실 수 있게끔 오픈해 드립니다. 다 가지고 가세요. 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기초 신청 범위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정 기준까지 이제 9월 포트폴리오까지 아까 그 자리에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8월 9월 포트에 넣었다. 9월 포트에서도 지금 뭐 9월 포트가 낮은 가격이면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니에요. 8월 9월 포트 이 기준이 더 높은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오픈을 하는 거예요. 31만 원, 30만 5천 원인데도 우리는 포트폴리오에 넣었다. 시장이 좀 과하게 미끄러져서 뭐 연동된 부분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여기 있네요. 7월, 8월 포트, 그다음에 수익 내고 8월 포트에도 넣고 8월도 수익 났고 여기 박스 오늘 저녁에 하나씩 다 해드려야겠다. 다 HAD 현대일렉이 여기 들어가 있는 수익률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뭐 너무 이야기가 길었으니까 핵심 포인트만 딱딱 씹어드리면 요거에 그냥 지금 저평가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예전 거를 제가 갖다 붙여놓다 보니까 8월 뭐 6일께 돼버렸는데 요거 다시 끄집어내서 갖고 올게요. 이쪽의 기준의 컨센서스가 사실 큰 아이콘 이 친구는 이제 어제가 또 그제가 최저점이 아니라 컨센서스 최저점이 그 이전이란 말이죠. 어쨌든 컨센서스 HD 현대일렉을 월요일날 혹시 잘라놓은 게 있으면 월요일날 걸로 주셔도 돼요. 왜냐면 얘가 13배까지 내려갔었거든. 이 기준에서 15배였잖아요. 이게 13배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예전 과거 방송화면에서도 한번 뭐 잘라볼게요. 7월 24일 날 기억날 때 해드릴게요. 저기 뭐야 7월 24일 날 방송화면에서 HD 현대일렉의 이 화면이 있을 거예요. 컨센서스 7월 26일 날 방송화면에서 그래서 7월 26일 날 방송화면에서 요 화면 하나만 좀 잘라주세요. 그때 PER이 뭐 15배, 16배 그 이상 됐겠죠. 그런 프리미엄이 있을 때도 우리가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 윤정도 이야기처럼 경계 동향이 거시경제 지표가 크게 무리가 없고 전체적으로 다 무리가 없는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처럼 더 낮아진 위치에서 왜 못 들어가냐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24일자 방송 원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쪽도 없어요. 방송 원고라고 해봐야 그냥 뭐 찍찍 거서 몇 장 갖고 나가는 게 일반적이라서 그 당시 24일자 이제 25일자에 혹시 애가 있나? 잠시만요. 25일자에 혹시 HD 현대일렉이 만약에 있다면 뭐 그때 당시에 이 친구의 컨센서스를 바꿔놨는지는 모르겠지만 24일 날짜에는 있겠죠. 원고에는 컨센서스를 뭐 안 바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매일매일 이 컨센서스를 바꿔드리기는 어려운 거니까. 근데 정점 찍고 했기 때문에 이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30일 날 이제 33만 원 고점을 찍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컨센서스 그러니까 PER, PBR이 가장 높을 때의 기준이죠. 얘가 7월 19일 날로 돼 있네요. 24배. 그리고 한번 봅시다. 24배 대비해서 지금 13배로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 매매의 기준을 못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뭐 웃기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하이닉스 방송 갖고 나갈 땐 뭐예요? 결론은 삼성전자로 옮긴다예요. 우리는 계속 저 방송에 하이닉스 긍정적입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옮깁니다인 거지, 그죠? 저것을 뭐 가져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HD 현대일렉 이거죠. 19일 요때 안 고쳤네? 그럼 언제 고쳤을까? 한 뭐 19일자 요 내용이어도 상관없습니다. 18일자의 기준이니까 이때보다도 뭐 더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한두 개 더 찍어 본 다음에
찍어봐도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그 당시 가격 기준이 되니까 지금 보시면 27만 8,500원이고 펩트론은 교육용으로 하여간에 제가 다시 녹화를 할 거예요. 아쉽죠. 문자까지 나가면 최고인데 두 번 다시 하여간에 그냥 저도 뒤끝이 있어. 이렇게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얼마나 속상해요. 지금 저 기준에서 매수자인 나갔으면은 얼마나 좋아. 5%도 농담이 아니라 5%도 고민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일봉의 기준에 HD 현대 일렉트릭 컨센서스를 뭐 별도로 이렇게 뭐 잘라 놓으면은 원고 작업하시는 분이 잘라 놓으면 별도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가 있나? 12일자, 12일자, 13일, 15일. 뭐 의미가 없으니까 19일자가 언제예요? 19일자면 18일 날 요때 24배거든요. 요때 기준 24배. 그럼 여기 언저리를 11일부터 뭐 26일도 의미도 없어. 역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컨센서스를 만약에 17일, 18일부터 한번 클릭해 보세요. 18일부터 클릭해 봐가지고 그때 바꿔놓은 게 있다면 그렇다면 뭐 그 화면을 뜨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아마도 이때는 주가 밀렸기 때문에 안 가져갔을 거고 요 네 개만 보세요. 원고 작업하시는 분 19, 18, 19도 의미 없어. 요 전날 종가의 기준이니까 18일 그리고 17일, 16일, 15일, 12일 그리고 뭐 11일 날까지 보세요. 그래갖고 11일 날에 바꿔놓은 게 있으면 그거 하면 일단은 7월 19일자 이거 주시고 일단은 주세요. 일단 PPT에 넣어서 주시고 혹시 나오면 왜냐면 최고점에서 지금 뭐 이 18일 날짜가 이 날짜거든요. 이 날짜 언제? 요날 종가. 요날 종가면 얼마? 30만 5천 원일 때 24배였단 말이에요. 30만 5천 원일 때 24배고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실적에 이제 반영이 돼서의 또 그 이후에 이제 컨센서스니까 그 이후에 보고서가 나오고 컨센서스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위치에서의 컨센서스가 13배까지 내려왔거든요. 최근 것도 생각날 때 바꿔줘 버리세요. 9월 10일자 말고 우리가 9월 9일 날도 했고 했었잖아요. 9월 9일 날 한 게 9월 6일자 종가니까 그죠? 9월 9일 날 컨센서스 자른 거를 주세요. HD 현대일렉. 방금 요거 PPT 넣으면서 9월 9일자 컨센서스 자른 걸로 주세요. 거기가 13배일 겁니다. 그러니까 윤정두가 허투루 들어가는 거 같잖아요. 뭐 낙폭과대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24배에도 들어갔는데 그때 장주 와서 24배 슈팅인데도 막 야 좋다고 솔직히 들어갔을 거 아니야. 여기서도 차익 실현했죠. 우리가 분명히. 차익 실현 매도 사인 나갔을 거라고 11일 날 같은 경우에. 만에 하나 못 나갔다? 못 나갔어? 못 나갔으면 여기서 만약에 편입할 때도 PER이 20배 이상이잖아. 그런데도 편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처럼 13배까지 PER이 내려와 있는데 실적이 계속 증가해서 저 때는 되고 이때는 안 된다? 더 좋아졌는데도 말이 안 되는 거지. 하이닉스 24만 원까지 25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하이닉스 25만 원 수준까지 올라올 때 비중은 다 줄여놨는데 그 비중 줄인 과정에서 여기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적이 지금 더 좋아졌어. 근데 여기서 못 들어간다?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러분들 자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응? 그래서 다시 넘어옵니다. 지금 원고 작업하시는 분 들으셨죠? 이거를 일부러 몇 번씩 맞춰서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몇 번씩 이제 그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할 필요 없이 지금 기억날 때 딱딱딱 얘기해서 그 부분만 갖고 오면 되니까. 들으셨어요? 응. 그렇게 해서 두 장만 일단 먼저 주면 되니까. 그래서 9월 9일 거 이거 컨센서스 9월 9일 거 조금 전에 캡처한 거 그렇게 해서 그때는 들어가고 지금 못 들어갔는데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증권사 보고서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보다 더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윤정두가 만든 표작업인 거고 윤정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정책주다.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정책주다. 그 얘기 하나. 그 얘기 하나. 그리고 우리 종목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매일매일의 문자 기준에 가장 많이 나간 쪽 주력주에서 그게 이제 애플 관련주하고 HD 현대일렉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상황이 됐는데 LG노텍도 매수사인 납니다. LG노텍 지금 돌려놨기 때문에 1% 이상. 어느 시간대에 슈팅이 나도 이상할 건 없어요. 지금처럼 낙폭이 심화돼 있을 때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지금 밀려 내려와 있는데 일단은 매수 22만 4천원 매수사인 먼저 내놓고 그리고 HD 현대일렉을 이어서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HD 현대일렉의 자세한 내용은 어제 영상을 또 자세히 녹화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영상 좀 보시고 그리고 HD 현대일렉이 어찌됐건 주력 5%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압축도 했고 제일 안타까운 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안 옮긴 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딱 그저께잖아요. 딱 그저께 둘 다 하락의 기준이 있었고 돌릴 때의 기준에서도 하여간에 결론은 라이브 방송에 계셔야 되는 이유가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조목조목 중간중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옮기면 되겠다. 뭐 KB금융 9만 원 수준에서는 현금화 하셔도 된다. 뭐 가지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지만 현금 여력이 없으실 때는 움직이셔도 된다. 뭐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일단은 HD 현대일렉은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미국 정책 수혜주로서의 기준인데 실적이 일단 테슬라의 그때 당시의 흐름보다는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연출되는 실적 주로서의 부각의 기준에서의 흐름이다. 그 내용. 그 내용. 됐죠? 그러니까 막 지금 뭐 일로 왔다 절로 갔다 뭐 복합적인 내용의 녹화가 돼버렸는데 영상을 한번 끊어드리고 그러고 나서 종목별로 깔끔하게 다시 한번 그 녹화를 해드릴게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 그리고 HD 현대일렉은 어차피 HD 현대일렉으로 쭉 가서 그냥 얘로 마무리를 합시다. 다시 한번 쭉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냥 위에서부터 한번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 10일 날 기준에 HD 현대일렉 트릭이 9월 9일 23만 5천 원부터 이제 우리가 매매 사인 나가고 포착이 되고 지금 최고가가 이제부터 스타트의 최고가이기 때문에 최고가의 기준이 오늘 기준에 28만 뭐 현재 기준이 되겠죠. 28만 천 원인가요? 뭐 어찌됐건 28만 원이라고 일단 설정을 잡아놓고 맞나요? 28만 원인가? 봅시다. 28만 500원이네 오늘 고가가. 그러니까 그 흐름인 거고 변동성이 28만 원이면은 단기적으로 20%를 넘게 올라온 거예요. 일단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0조를 넘기는 종목이 이런 슈팅이 나와주는데 LG노텍 코로나19 이후에 상한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바닥에서 돌릴 때. 바닥에서 돌릴 때 상한가 나왔어요. 농담해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LG노텍이 지금 상한가 나오냐 그 개념보다도 그만큼 과하게 밀려 있다라는 거예요. 펀더멘탈 대비 수급 대비 너무 과하게 밀려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오늘 얘는 좀 더 움직일 수 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19.3이니까 19%. 19 됐죠? 그리고 여기도 까먹으면 안 되니까 HD 현대일렉 19%로 해놓을게요. 32가 아니라 19. 그렇게 해서 4차 목표 주가를 뭐 30만 원 설정을 해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상향을 시킬 겁니다. 목표 주가 여기서 이제 슈팅 한 번 더 나오면
그리고 4월부터예요. 그 정책주로서 부각이 된 거는 올해 3월부터 이슈가 좀 나왔고 4월부터 슈팅이 나왔고 5월 슈팅 나왔고 6월 잠시 쉬었다가 7월 슈팅 나왔고 8월 정점에서부터 계속 미끄러져 내려갔죠. 근데 외국인들의 평단 지점이 29만 원대 넘겨 놓고 있다. 5월 7일 이후에 6% 들어온 외국인들이. 그리고 6월 달 포트 이게 이제 5월 7일 날 24만 3천 원, 6월 포트 30만 1천 원에도. 그러니까 4월 21만 8천 원, 5월 24만 3천 원, 시가총액이 7조가 넘는 종목에서 한 달에 뭐 10% 이상씩 막 수익이 이렇게 발생돼 있는데 결론은 10%가 아니라 결국은 30만 원을 넘겨주고 31만 3천 원 찍은 거예요. 31만 4천 원 찍고 신고가에서 눌렸는데 더 간다는 거죠. 이 정도는. 정책주로서 수급 논리까지 실적, 수급, 거래대금까지. 그러고 나서 6월 달에 요 포트폴리오 6월로 넣어놨는데 5월 말 종가에 넣어놨는데 30만 1천 원에도 근데 미끄러졌죠. 그러고 나서도 포착되고 그리고 7월에도 31만 원의 유지. 네? 그리고 7월 23일 날 차익 실현. 그리고 24일 날 또 떠요. 24일 날 또 뜨고 나서의 차익 실현 범위. 그러니까 24일 날 그 뜬 부분을 여기에 지금 빼놨는데 이게 이게 24일이구나. 23일, 24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검색기까지 이제 다 올려놔 드렸는데 요거 나중에 이제 그 방송 화면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다 올려놓고 나서 지금은 일단 바꾸는 게 있는 거 같은데 일단은 어찌됐든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이때 문자까지 다 나갔어요. 다 나갔고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됐고 이것도 죄송한데 바꿔놓게 밑에 생각날 때 다 한꺼번에 바꿔놔야 돼. 이렇게 해서 24일 날 매도 24일 날 어딨어? 매도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오면은 24일 날 매도한 이후에 우리는 사실상 계속 매수를 했어요. 24일 날 그 충격받고 그 다음 날 꼬리 달리고 내려온 다음에 훅 밀렸거든요, 사실. 이날 이후에 음봉으로 훅 밀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재편입을 했는데 29만 원에도 했고 또 그 밑에서도 했고 또 30만 원 위에서도 했고 8월, 9월 계속 매수를 했어요. 이때가 7월 24일, 8월, 9월 매수를 계속했고 이런 반등이 나왔을 때 차익 실현 했어야 되는데 놓쳤고 꽁 두들겨 맞은 다음에 이번에 이제 9월 6일 날 방송 갖고 나와서 5일 날 충격은 돌릴 수 있다. 5일 날 충격 돌릴 수 있는 이유 뭐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돌릴 수 있다라고 했죠. 특정 창고의 매도는 그게 이제 바로 연동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특정 창고의 매도는 여기도 안 넣어놨구나. 검색기 이외에 이제 윤정도 머릿속에서 나온 검색기 기능이니까 그죠? 윤정도의 머릿속에서 나온 기능이니까 그 부분도 이제 뭐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죠, 요거. 요것도 양쪽에 다 넣어놓을게요. 특정 창고의 매도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차트 하나가 더 있어. 돌릴 수 있다. 주봉 차트에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돌릴 수 있다. 하락의 기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돌릴 수 있다. 요 기준에 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차익 실현하고 나서 이 상태에서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특정 창고의 매도 다이와와 뭐 다이와 위주죠. 근데 대신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것을 외국에서 다 받아갔어요. 바로 V자형 패턴으로 나오진 않고 한 템포가 걸리긴 했죠.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돌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각이 아니라 전체 시각이 아니라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나서 전체 시각이 아니라 이런 쪽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죠? 나 보여드린 거고, 요게 이제 원 화면이고, 그래서 이렇게 뜨고 그리고 오늘까지 PDF 파일로 변환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낱장 파일로도 쭉 올려드릴 거고. 그래서 뭐 복잡하게 뭐 설명이 되긴 했는데 결론은 HD 현대인력을 보면서 이 친구를 보면서 나머지 주력주들도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돌릴 수 있겠구나. HD 현대인력의 그 중요한 점은 두 가지를 강조해 드린 건데, 첫 번째 기준은 지금까지 매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매번 말씀드렸던 거. 얘를 볼 때 다른 데서는 뭐 실적이 좋아요,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친구를 이야기할 때 딱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 미국의 정책주라니까. 뭐 실적주고 뭐고 다 좋은데 미국의 정책주라고. 미국의 정책주의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의 정책주의 기준이다. 두 번째, 오늘 하나 더 강조해 드린 거는 밑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이제 뭐 손절하고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차익 실현하고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자락에서도, 맨바닥 자락에서도 뭐 자르는 종목이 있고 유지하는 종목이 있는데, 뭐 예를 든다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엄청난 거래를 수반하고 돌리지 않는 한 자를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거래를 터뜨리고 수반하고 움직이지 않는 한 자를 거란 말이에요. 지금 펩트론 저긴가? 2차 VI인가? 아닌가? 하여간에. 근데 안 자를 종목의 기준에서 얘는 PER을 잡아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고점을 찍을 때 PER 24배에도 들어갔는데 그 이상에도 들어갔는데, 근데 왜 지금의 위치에서 못 들어가냐 이거지. 그래서 13배까지 낮춰져 있을 때, 아니 8월 6일이 아니라 얘기했잖아. 8월 6일 잠깐만. 8월 6일이 아니라 내가 얘기했잖아. 어제 자른 거 있잖아. 2개만 달라니까 2개. 19일자 거에서 더 이상 못 잡겠으면 그냥 19일자 걸로 하면 되고, 어제 자른 컨센서스를 달라니까. 어제 거 9월 9일자. 그럼 9월 9일자는 9월 6일 종가까지 반영이 돼서 9월 9일이란 말이야. 그죠? 오늘 종가가 반영되는 건 내일이잖아. 그러니까 9월 9일자 방송화면이 아니라 9월 9일자 원 화면을 달라고. 원 화면. 그게 13배라고. 지금 우리는 이게 몇 배야? 13배가 좀 넘죠. 이거는 어제 종가의 기준이니까. 이왕이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가장 높을 때와 그렇지. 오케이. 가장 높을 때와 가장 낮을 때를 우리가 설정을 잡아드리면서 이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지. 일단은 컨센서스를 지금 최근에 좀 벅차더라도 우리가 계속 자르고 있어요. 계속 자르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 컨센서스를 보면서 기준을 잡고 있다. 13.4배네요. 그리고 얘도 19일이 아니라 이제 만약에 이게 30만 5천 원일 때예요. 37만 원대 우리가 만약에 캡처를 했다면 최고점이겠지. 27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었겠죠. 거기서 PR이 반토막. 그러니까 실적이 끝내주게 나왔는데 왜 못 들어가?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얘가 끝나면 바로 펩트론을 녹화할 건데, 진짜 저도 주식을 하면서 미련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련이 있는 거야. 펩트론 놓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를 갈고 있잖아.
그래도 매일매일 나오니까 우리 매매 따라하기 방 계신 분들도 농담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벅차신 상황이라고. 근데 일단은 여기서 또 다 이겨내면 지금까지 뭐 하루 이틀 1, 2년 같이 하신 거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겨내면 그러면 충분히 제가 볼 땐 더 긍정적인 기준의 설정 범위 잡을 수 있어요. 좀 이따 펩트론에 대한 교육을 해드리면서 거래대금 변동거래량 이 부분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준을 조금만 잘 잡아내실 수 있다면 충분하게 요번 장 흐름 다 잡아낼 수 있고 그리고 아유 복잡해 뭐가 그렇게 복잡해 윤정두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요렇게 대처하면 됩니다의 전략을 꾸려드리겠지 또. 그래서 지금 캡처한 내용들을 VVIP 방에다 일단 930, 1000, 1300 그리고 1500까지 싹 올려드릴 테니까 옆방으로 좀 이렇게 같이 옮겨 드리세요.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피처럼 삼성 SDI까지 2차 전지까지 또 떴는데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전에 기초 설명드렸잖아요. 실전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왜 실전을 들으셔야 되는지 분명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실 수 있어요. 안 알려드리고 윤정두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결론은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되잖아요. 스스로 또 수익도 내보시고 그리고 윤정두가 신은 아니잖아. 뻔히 알면서도 이 스페셜티 케미칼 8% 올라왔다가 밀리는데 다른 거 보고 있다가 차익 실현도 못 잡아드리고 시장 바닥이라고 인식하고 자 다시금 봅니다. 9월 6일 날 23만 6천 원 그리고 9월 9일 날 23만 3천 원 그리고 9월 10일 날 25만 5천 원 그리고 오늘 11일 날 26만 5천 원 매수액이 계속 나갔어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무조건 밀려 내려가는데 땅 파서 더 살 수는 없어. 그래서 종목을 중간중간 압축에 대한 내용을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실제 이제 문자까지 발송을 해드리면서 압축을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고 8월 5일 그 즈음에 7월 말 8월 초에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정책주라는 거 꼭 보시고 PER 24배도 들어갔다. PBR 10배도 들어갔다. 지금 PER 13.40하고 8.10에 우리가 들어간 상태이고 현재 기준에 뭐 오늘 종가 나오면 이제 내일 기준 잡히겠죠. 14배 넘어갈 겁니다. 뭐 그런 기준에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로 그리고 이제 수급 범위 놓고 보시면 오늘 장 끝나고 잡아주시면 되죠. 오늘 장 끝나고 여러분들께 이제 연봉 보여드렸는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연봉 아니냐. 1년 단위의 수익률. 로그 차트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그리고 이 누적 수급 범위도 대부분 이제 다 외국인 쪽으로 다 넘어왔을 거예요. 기관들이 아름아름 더 계속 매도가 있어서 이게 연간 단 21년 1월부터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해요. 30% 이상의 매집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물량까지를 전체 뭐 대처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무조건 더 올라간다 할 수는 없죠. 평균치를 잡아드리는 거고 작년 10월부터 해서는 뭐 한 1년 된 거죠. 1년 정도 기준에서도 20% 이상 20% 이상이다. 20% 수준 3,600만 주짜리니까 지금 더 들어와 있겠죠. 8월 20일보다 조금 더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도 캔들, 기초 캔들. 기초 캔들이라 하는 거는 이거까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4대 천원 캔들에서. 기초에서는. 실전이 이겁니다. 이거 한 장 가지고도 1시간 설명해요. 그럼 4대 천원이니까 8개죠. 그럼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8시간. 플러스 삼선 전환도 2시간. 이렇게 해서 10시간까지도 나와요. 굉장히 필수 조건이고 캔들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배워야 되니까 이번 기초 4시간은 캔들 기초 1시간을 해드릴 거고 이평선에 대한 기울기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 이평을 잘 안 보잖아요. 단순 이평을 왜 봐? 가중 이평을 봐야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리고 이게 그제까지예요. 9월 9일. 근데 어제 외국인이 더 샀어. 그죠?
외국인 사서 슈팅이 나온 거잖아. 어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장 마감 이후에 HD현대일렉은 무조건 최상단에 들어가는 종목이니까 요거 그다음에 변동거래량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방송 원고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내용 장학형의 기준 그다음에 실전에서는 요 내용을 더 복합적으로 강력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달랑 3장일 것 같아요. 교육자료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지하게 반성하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윤정두의 이야기가 유료방에서도 이렇게 안 먹히고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최근 5년 동안. 2020, 21, 22, 23, 24 5년 동안. 이거는 윤정두가 반성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했길래? 1년 동안 무료 방송도 안 하고 하니까 게을러졌으니까. 건강 핑계는 무슨 건강이야. 게을러져서 그런 거지. 응?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교육자료 내용 중에서 요건 이제 일반 교육자료 설정 범위를 올려놓은 거고 이게 이제 교육자료로 다시 변형된 게 있어요. 요 내용들 어디서 차익 실현하고 뭐 또 종목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거 종목 어떻게 설정할 거야? 2만 원 종목 중에 누굴 살 거야? 누굴 살 거야? 그런 내용들을 설정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진입 후의 수익률들이 편입, 재편입 막 이렇게 기준이 잡혀 있다 보니까 펩트론 같은 경우는 10% 이상의 수익인데도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뭐 현대일렉 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잡혔는데 요 차트 하나 장중이라 이게 의미가 크진 않은데 그래도 잘라 드릴게요. 잘라 드리고 거래량 부분에 대한 해석 하나를 해드리면은 얘도 이제 거래량 지금 볼게요. 지금 펩트론 먼저 잘라놨나 한번 볼까요? HD 현대일렉 펩트론 둘 다 있구나. 그러면 이제 보시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원고 작업하시는 분 뭐 정신 하나도 없을 거야 지금.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지? 근데 이것도 잘라야 돼 방송하면 어차피. 그래서 지금 HD 현대일렉을 빼뜨린 적이 없어요. 이번 주 내내에도 지난주에도 6일 공약주 그 다음에 9일 10일 공약주를 뺐는 애가 바보마냥 방송화면에서 10일 공약주 방송화면에서 빠진 거죠. 그럼 방송화면에 10일 공약주 이것도 넣어놔야 돼 하나. 9일 10일 걸 빼버렸어. 강원랜드를 강원 레드라고 잘못 써놨길래 그걸 고친다 하면서 그걸 아예 10일 걸 빼버렸네. 윤정도가 바보 윤정도가. 단 하루도 HD 현대일렉을 뺀 적이 하루가 있을 수는 있겠구나. 어찌됐든. 그래서 HD 현대일렉 그 매매 사인 나간 것도 여기 한 4장 가장 최근 거 4장 어제 방송 내용까지 해서 한 4장 넣어주시고 10일 거 여기다 별도로 하나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10일 것도 캡처를 해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HD 현대일렉을 다시금 강조드리지만은 뭐 땅 파서 사냐 계속 사냐 그러다 보면 반등 나오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차익 실현도 했고 재편입도 했고 시장 지수 대비해서 되돌림의 흐름도 굉장히 크고 여러 가지. 근데 결론적으로 2,400개 종목에서 집중해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2,400개 종목에서 2,400개 종목에서 집중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냥 무슨 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무슨 시가총액 몇백억짜리, 천억짜리, 2천억짜리 그런 쓰레기 같은 종목군들을 방송 갖고 나와서 대박 나셨죠. 상한가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잠깐 봤다가 없어지는 거야. 그 친구들은. 대형주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설정해야지. 아니면 펀드멘탈이 진짜 훌륭하고 굉장히 우수하든가. 펀드멘탈 되지 않기 때문에 저가에 놓여진 거잖아요. 종목군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 교육하려고 그랬지. 이게 중요한데. 뭐 이걸 끝까지 다 보실 분들도 없을 거야. 그죠? 윤정도도 딱딱딱 준비가 맞아. 이게 탁 돼 있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윤정도 성격을 바꿔가지고 옛날처럼 한 영상도 5분 10분만 딱 찍어야지 이렇게 길게 우리가 반디캠이라는 걸 쓰는데 유료로 쓰면은 이게 무한대로 녹화돼요. 막 3시간씩. 근데 이제 샘플 예전에는 이제 뭐 샘플을 썼더니 녹화가 10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10분이면 잘라야 되니까 중요한 거 엑기스만 빨리빨리 얘기하고 끝냈거든. 너무 길어졌어. 좀 저도 방법을 찾을게요. 처음부터 짧게 하는 걸로. 누가 다 듣겠냐고 누가. 안 들으면 어때?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듣기 싫어도 그냥 강압적으로 듣게 되시는 거고 윤정도는 눈이 그냥 속된 편으로 눈가리 그냥 빠지려고 해도 그냥 하는 거지. 안 보겠냐고 옆에 이거저거를 제가. 얘도 보고 쟤도 보고 안 보겠냐고. 100만 주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 주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윤정도가 100만 주를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뭐 이렇게 기준이 잡혀 있어요.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근데 이 HD 현대일렉은 5월 말에 초대량 거래대금이 터졌고요. 이때가 얼마요? 7천억.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버슈팅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10조가 넘는 애가 아무리 유통 물량이 없다고 해도 거래대금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져요. 제가 터진다는 기준은 10조 이상짜리의 기준에 얼마? 그렇죠. 1조 이상 터져야 그게 정점이 달할 수 있어요. 근데 1조 터지고 또 1조 터지고 또 1조 터지고 그러면 정점이 아니야 그거는. 응? 왜 유한양행이 꼬리 달리고 내려오냐면은 유한양행 2조 5천억 터진 애가 지금 5천억 터졌거든. 4,500억.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슈팅이 나올 수 있겠냐고.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와요. 죽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HD 현대일렉이 7월 기준에 7월 기준하고 아까 제가 말씀한 5월 말이라고 그랬죠. 5월 말. 5월 말이 이제 MSCI 지수 편입될 때잖아요. 저 때가 7,600억 분이 안 돼. 저 때 터진 거래량이 250만 주라고. 그죠? 250만 주. 근데 이때는 마감 동시 호가의 MSCI 지수 편입 물량 또 액티브 쪽의 물량, 액티브 쪽은 나가고 패시브 자금은 들어오고 그 마감 동시 호가의 거래량 포함해서 250만 주예요. 근데 먼 훗날 볼 때는 누가 그걸 기억해? 그러니까 그냥 250만 주 기준을 잡는 거지. 그리고 150만 주, 23% 슈팅이니까 얘도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직전 의미 있는 얘지. 그럼 150만 주, 200만 주의 70%면 얼마야? 150만 주예요. 150만 주. 그러니까 이날 굉장히 슈팅이 나오고 정점이 됐단 말이야. 그럼 최소 범위는 지금 150만 주 주를 거놨는데 윤정두가 뭐라고 잡아놨어요? 최소 범위를 100만 주라고 잡았잖아. 왜요? 지금 시장의 상황과 전체 거래대금의 기준과 종목별 거래대금의 기준을 다 같이 놓고 본다. 다 같이 놓고 본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얘만 기준 잡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작년 7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홀딩스가 8조가 터져 8조. 지금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거래대금이 7조에서 10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종목 하나가 8조가 터졌다고. 그럼 지금 시장에서 걔를 8조가 또 터지라고 얘기해야 돼? 그건 아니지. 그래서 지금의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지금 계속 삼성전자가 외국계에서 물량이 터져 나오면서 계속 거래가 실려요. 지금 사실 하루에 1조 이상씩 뭐 2조 가까이 막 이렇게. 걔를 제외하고 나면은 지금 뭐 1조 넘는 종목이 최근에 아마 없었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한양행의 2조 5천억 뭐 이런 거래대금 말고는. 그걸 감안했을 때 100만 주만 터져도 얼마? 2,700억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2,700억이면 오늘은 이제 좀 거래들이 일부 실려 있는데 어쨌건 2,700억이면요. 5위 전후 또 5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첫 술에 솔직히 얘기해서 23만 원도 깨졌는데 그렇게 깨지면서 공포감이 앞선 종목을 야 이거 있잖아 10% 오를 거야 하루에
주간 단위에 20% 오를 거야. 그냥 솔직히 꿈만 같잖아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LG 이노텍 주간 단위 20%만 올라와도 방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28만 원이야. 20% 올라오면 27만 원. 27만 원만 올라와도 이번 고점이 30만 원인데 그거 뭐 BH 마찬가지지. 어? 현대차 마찬가지예요. 주봉 단위에서 20%씩 움직였단 말이야. 그게 20%만 올라와도 27만 원이야. 분위기 완전히 달라지죠. 삼성전자 일주일 만에 10% 15%씩 올라왔어요. 일주일 만에. 그럼 15% 올라오면 7만 5천 원이야. 분위기 완전히 바뀌지. 근데 지금 기준에 삼성전자 저러고 있는데 하루에 8%씩 움직일 겁니다. 어? 현대차 하루에 11%씩 움직였거든. 하이닉스 하루에 8% 움직이고. 삼성전자 10%도 이번에 깨졌으니까 8월 달에 8월 5일 날 돌릴 때도 뭐 10%씩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와닿지 않잖아. 근데 결국은 HD현대일렉이 그 정도 슈팅이 나오려면은 최소 10에서 15%, 100에서 150만 주가 터져주면 된다는 거죠. 150만 주가 200만 주가 터졌을 때의 변동률이 23%예요. 마이너스권까지 하면 거의 30% 올라온 거야. 마이너스부터 돌렸거든. 응? 그래서 결론은 공격적인 기준에 보수적인 게 아니죠. 보수적인 건 150만 주 이상 터져야 된다고. 응? 공격적인 기준에 100만 주. 100만 주도 쉽지 않아. 최근에 100만 주 터진 적조차가 없어. 최근에 언제 100만 주 터졌어? 없어. 최근에. 응? 강세를 띄면서의 100만 주가 언제요? 요때 딱. 응? 요때 딱 7%. 100만 주면은 시초가 대비해서 7에서 10%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제도 똑같은 설명을 했는데 어제는 그 개장 초에 거래 터지고 짓눌려 버렸어요. 오늘도 지금 개장 초에 터지고 눌려져 있는데 이 슈팅이 예를 들면은 확장이 될 것이냐. 어? 그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 쪽 수급하고 삼성 쪽 수급이 얼마큼 더 자금 집행을 할 거냐가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100만 주를 설정했을 때 분명히 100만 주를 설정해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시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래 대금을 보는 거예요. 거래 기준을. 그리고 그 펩트론 설명하면서 또 그 기준을 잡아드릴 거고. 펩트론의 설정 범위가 지금 55,200원인데 지금 매직 계산기에서 한번 매도의 기준을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55,200원. 좀 아쉽다. 그럼 다시 돌릴 때 기준에서 펩트론 죄송한데 좀 요거 마무리하고 그럼 그때 합시다. 49,800원인가요 펩트론이? 좀 이따 보고. 자, 그래서 100만 주에 1%, 10%, 20%, 30%예요. 그죠? 어제는 100만 주 수준 가까이 움직였다 결국은 그게 안 됐어요. 오늘은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이제 올려드린 기준이 되는데, 자, 9시 땡땡에 1.57이면은 갭상승이 좀 나온 거죠. 지금 동네에 소문은 났어요, 안 났어요?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았어요. 변동률이 뭐 어제도 뭐 어마어마하지는 않았어.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상승률 뭐 11위, 12위면 엄청난 거지만, 그렇잖아요.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그 순위에 있다는 거는. 거래대금도 뭐 11위, 12위면은 엄청난 거지만은 시가총액이 지금 10조에 형성돼 있잖아요. 10조 수준으로. 그런 종목의 거래량은 기준이라면 좀 제한적인 거죠. 어찌됐든 7,000주 약간 애매모호한 0.5에서 1% 기준 잡혀야 된다 했는데 뭐 그리고 9시 2분까지는 2에서 5% 기준 거래량에 그리고 9시 10분에 10%인데 100만 주 기준에 9시 10분이면은 돼요, 안 돼요? 100만 주가 안 돼. 9시 반이면요. 안 돼. 그죠? 20만 주 터지고 양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4%대까지는 우리 자체적인 매수의 기준. 응? 그리고 드디어 이제 10시 넘어갈 때가 10시 때까지도 30만 주가 안 됐네. 그러니까 기준 거래량에 사실상 그다지 연동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워낙 낙폭이 심해져 있다 보니 요 정도 수준에서도 움직임이 나와준 겁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도. 공격적으로 100만 주를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응? 공격적인 부분에 100만 주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주가 지금 형성될 그 흐름 자체가 되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11시 기준에 35, 그다음 12시 기준에 40% 정도 기준을 잡잖아요. 지금 12시 기준에 40% 했을 때 100만 주 대비해서 40만 주잖아요. 그 정도가 딱 형성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그래서 분봉 보면은 삼성 쪽에서 슈팅 준 게 딱 10시 넘어서면서 그 이전까지는 올라서긴 하는데 참 애매한. 그리고 정확히 보시면 캔들의 크기가 달라져. 그죠? 거래가 없을 때와 거래가 있을 때 캔들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여기서 슈팅이 나갔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엔을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엔을 들이다가 여기서도 들인 이유가 요 거래량이 계속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7만 8천 주잖아요. 그럼 대략 70% 해가지고 5만 주 정도. 7, 8에 56, 뭐 5만 주. 최소 범위가. 5만 주가 계속 터져주면서 움직여야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최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변동률이 월등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죠? 더 터져야죠. 얼마? 저 8만 주 요런 거래를 넘겨야 이렇게 넘어갑니다. 지금 7만 8천 주가 최대 거래량의 기준인데 7만 주로 설정을 할게요. 요 거래가 계속 유지가 돼야 오늘 변동률 9.78 나온 것을 뛰어넘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우리의 계산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기준은 솔직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얘를 잘 알고 있는 종목이니까 들여다본 위치의 기준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기준은 고점 대비해서의 3%의 기준을 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놓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 근데 고점 기준에서도 내가 5% 이상을 갖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요 27만 2천 원 정도가 딱 3%거든요. 내가 5% 이상을 갖고 있다 하시면 이건 개별 매매로 착신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윤정두가 또 혼나더라도 무슨 말이냐면은 주력주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기준,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지금 거래가 솔직히 엄청나게 터져 있지는 않아요. 38만 주뿐이 안 돼. 얘도 꼬리 달리면 정리할 거예요. 그런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27만 2천 원을 깨면은 여러분들이 기준 잡으셔야 돼. 그거는 제가 매도세는 안 드려. 주력주이고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 총 세 가지로 할까요? 시장 멀쩡하다. 글로벌 시장 멀쩡하다. 거시경제 지표 멀쩡하고 글로벌 시장 멀쩡하고 그런 상태 우리나라만 너무 주눅 들어있다. 그거 한 가지. 두 번째는 그럼 얘가 튕겨져 오를 수 있느냐? 정책주다. 미국의 정책주다. 그것이 실적으로 완전하게 연동돼 있다. 세 번째, PER 자체가 또 PBR 자체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하향돼서 내려와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다. 오히려. 그래서 가져가시더라도 무난한데 5% 이상 범위는 개별 매매 대처를 하실 수 있다. 3% 이상 눌릴 때는. 그건 뭐 교육받으신 그 내용 그대로니까. 그래서 교육의 기준이, 여러분들께 설정해드린 교육의 기준이 스스로 판단 능력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윤정두가 전략을 드리는 거를 쫓아오시는 걸로 그렇게 설정하시면 된다라고. 밀릴 때는 거래량에 상관없어요. 얘가 뭐 고빈도 거래, 뭐 뺑뺑이 거래가 형성된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밀려야 된다. 그러진 않아요. 오늘날의 그 기준점에서는. 그리고 요 자리까지는 객관적으로, 기술적으로 따진다면 객관적으로 중립의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공격적이시라면 어떻게 잡혀요? 더 공격적이다라고 한다면 OMA, 20MA 거래량을 넘기는, 그러니까 뭐 한 70만 주도 될 수 있어. 그럼 그 70만 주를 기준으로 잡으면 이렇게 돼. 그럼 나는 방송에서 뭐라고 가져갈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교육의 극대화를 해야 되니까 방송에 가져갈 때는 이렇게 가져가겠죠. 어떻게 해요? 100만 주로 설정해 드렸죠. 공격적이신 분들은 100만 주에 대한 70% 70만 주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시면은 그럼 또 맞아 떨어져요. 얼마큼 공격적이냐에 따라서. 그럼 9시 10분에 7만 주 이상, 8만 주 터지고 움직였고 14만 주 수준에서 4% 그대로였는데, 이거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가냐 안 가냐 하고 있는데 21만 주 터지고 27만 주니까 30% 이상 터지고 양봉이야.
그 기준인 거죠. 그럼 멈칫멈칫하다가 꼬리 달고 내려와. 그럼 차익 실현 범위 설정. 응? 저점에서 2% 돌리면 따라 붙는다. 그거를 하기에는 변동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슈팅 범위에 있어서 5MA, 20MA 2만 주만 넘기고 지금 가격 유지하면은 되는 거고, 그리고 슈팅 범위에서는 이렇게 5만 주에서 7만 주가 넘겨져 줘야만 고점을 넘길 수 있다. 오늘의 고점을 분봉 기준에서. 나머지는 이제 일주월봉 보시면 되죠.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패트론 녹화를 못하는 상태에서 질질질 흐르는데 뭐 상관없죠. 뭐 패트론도 거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서 계속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HD 현대일렉을 이렇게 이걸 저도 정신이 없으니까 이걸 다 쓰고 앉아 있네, 그죠? 이렇게 해서 5분봉,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기준에서 요 기준만 잘라서 올려드릴게요. 요 기준에 28만 1,000원 기준점, 이게 요 갭에 대한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끝나면 아일랜드 갭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끝나면 어떤 기준이 아일랜드 갭이 되죠? 내일 갭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주면 그러면 아일랜드 갭이 됩니다. 아일랜드 갭이 뜨게 되면은 어떤 그 긍정적인 흐름이 있죠? 33만 원까지는 V자형으로 패턴이 나옵니다. 그게 고전입니다. 고전.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고전. 아일랜드 갭 손꼴 반전이 뜨게 되면은, 아니 개파락이 나온 거 엄청나게 큰 낙폭인 거잖아요. 그것을 갭으로 들어올려서 돌린다? 엄청난 거죠. 그냥 양봉으로 맥고 돌리는 것도 센 힘이지만 여기까지 만약에 치고 돌린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마찬가지, 오늘 종가가 그러면 안 가고 내일 오히려 슈팅이 나오면 더 좋겠어요? 아니야. 요 상태에서 여기를 넘기면 돼. 요 갭을. 그러면 그것도 아일랜드 갭이에요. 그러면 V자형의 패턴이 되는데, 요 V자형 패턴 기준에서 예를 들면은 요 기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갭과 내일 기준의 요 갭자리와 그리고 요 갭의 흐름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힘의 강도가 어떻게 형성돼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것까지 다. 요것도 실전 특강에 있는데 이번 실전 특강에는 없어. 아일랜드 갭은. 그거는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교육 기준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 흐름은 이렇게 1차적인 교육이 이렇게 가파르게도 돌릴 수 있어요. 대칭의 V자인데 요 위치까지가 또 설정돼 있으니까 대칭의 V자인데 요 정도의 V자형 패턴 33만 원까지. 23만 원 이탈될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벅찬 기준의 흐름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요거 차트 올려드릴 테니까 아일랜드 갭이라는 갭에 대한 교육 자료에 아일랜드 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좀 찾을 수 있나? 낱장 파일 2장. 아일랜드 갭에 대해서 2장, 3장인가 2장인가 있을 텐데 찾을 수 있으면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그려드렸던 똑같은 패턴에서 9월달의 패턴에서의 기준, 어떤 기준이 잡혀요? 어제까지의 기준에서는 이게 뭐다? 이게 이렇게 중립 범위의 기준이 된다. 야, 펩트론 저거 참 차익 실현 범위를 두 번 다 놓치네. 차익 실현에 대한 교육 범위를 어제까지 기준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음봉 떨어질 때 기준에 설정 범위, 중립 범위 설정 잡아드렸고 이렇게 캡처를 다 해드렸어요. 요 기준에서 지금 다시금 설정을 하면은 어제 기준이 이 밑에 저걸 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교육은 자료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교육만 진행하니까 그 1시간 범위 내에서 또 4시간 범위 내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교육이 딱딱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시간대도. 근데 지금의 기준은 그렇지 못하죠. 장중이다 보니까 또 교육 자료를 완성시켜 놓고 진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빨간색 박스로 매수의 박스로 잡아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준에서는 이제 우리가 배운 삼선 전환도의 기준, 이 두 개의 캔들을 하나로 뭉쳐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뭉쳐서 봤을 때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의 패턴이 형성이 되는 거다. 그죠? 그리고 거래 대금이 지금 장중이잖아요. 장중에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어제 기준은 땡겨서 보니 거래가 안 실렸죠. OMA 거래량 못 넘겼죠. 그러다 보니까 초록색으로 바꾼 거예요. 어제는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드렸었는데 장중에 넘기리라 판단을 했으니까. 근데 오늘 기준은 넘길 수 있는 위치죠. 이제는 오늘은 그래서 요 기준. 그래서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점 설정 범위가 되는 거고 25만 8천 원에 이 줄을 거드렸어요. 어제 기준에서. 그러니까 25만 8천 원이 대략 요 라인 되는 거죠. 절반 라인. 그 절반 라인을 갭으로 뚫고 올라가 줬어요. 갭으로. 그죠? 힘이 어때요? 굉장히 센 거죠. 그래서 이 힘이 센 부분을 여기까지 삼선 전환도를 응용할 수 있는 거. 만약에 어제가 금요일이고 오늘이 월요일이면 일봉 보다가 캔들의 범위를 더 확장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주봉 월봉 보시면 되는데 예?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금요일 월요일이다 해버리면은 주봉 단위로도 해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캔들을 붙여서 보는 삼선 전환도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일봉에서도 이렇게 캔들, 삼선 전환도 또 갭, 이평선을 활용한 갭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대처를 하는 거지. 그냥 마구잡이의 대처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런 맥락의 기준도 염두를 해두십시오. 하여튼 뭐 녹화 무지하게 길어지고 펩트론에 대해서 안타깝게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펩트론도 좀 아쉽게 저거를 또 한 번 더 만져버려가지고 더 밑에까지 또 내려가 있는 기준이 돼버렸는데 교육용 기준에 이제 한 번 더 올려놔 드릴게요. 세 가지로 나눠서. 전화번호 한 번 더 오픈을 해드립니다. 찾아오셔가지고 교육 신청하시고 지금 교육이 목적이세요? 방송 보시는 분들 특히 윤정두 자료 드립니다 해서 윤정두 방송 보신 분들 기준에서 교육이 목적이세요? 수익이죠. 원금 회복 수익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두 가지를 목적으로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하나는 내가 교육받아서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다른 사람처럼 3년 교육해서라도 독립해보겠다. 혹은 어떻게 교육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듣는 거 말고 차분하게 정상적으로 시간 정해놓고 들어서 배우시면 제일 좋지만 만약에 못 배우신다 하면 듣다 보니까 졸려. 그렇다 하면 윤정도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 교육을 듣는 거예요. 야, 내가 열심히 해보려는데 도저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야, 그래 니 잘났다. 야, 근거가 뚜렷하네. 그래, 그럼 너 믿고 따라갈게. 그런 기준점. 두 가지를 목표로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번 교육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회원님들도 절대 교육만큼은 놓치지 마세요. 영상 올려드립니다.